오늘은 그 외국한의 지급과 수령,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외국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국민이 직접 이게 은행에서 느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급과 수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과 수령에 대해서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급과 수령의 그 통칙입니다. 이 모든 금융행위가 다 그렇지만은 외국한 거래법상에는 지급과 수령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상 모든 외환 거래행위는 첫째는 원인행위, 둘째는 지급 및 수령행위가 있겠고, 셋째는 지급 및 수령 방법,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급 및 수령 행위가 핵심이지만은 거래 금액이 거액일 경우에는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인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외국한 거래법상 이 세 가지 모두를 규제하게 되면은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인 원인행위 단계에서 이미 신고 내지 인정된 거래는 두 번째 단계인 지급 및 수령 단계에서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 중복을 피하여 거래 원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한의 지급 및 수령 시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외국한 거래법상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키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외국한 거래법은 그 지급과 수령에 있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상적 지급 수령만을 열거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열거된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지급 등의 허가입니다. 허가 사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수령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거래의 금지인데, 외국한 거래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또는 수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가 신청.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급 또는 수령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한번 고시인 외국한 거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및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에 관해서는 외국한 거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지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급 절차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 서류의 제출이죠. 건당 미화 3,000불인데 이게 이제 20년에 5,000불로 바뀌었습니다.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이게 5,000불을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잔행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지급의 증명서류,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만불, 가격이 만불인데 만불을 보내라 하고 외국에서 요청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냥 만불을 왜 보냅니까 했을 때는 그 계약서라든가 관련 그쪽의 요청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입증서류죠, 그것이. 그래서 서류, 지급 등의 입증서류,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간 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 영수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 등이라는 것은 지급하고 수령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제출 면제가 되겠습니다. 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입니다. 즉 연간 누계 금액이 5만 불 이내, 5천 불이 범위 내에서 5만 불 이내죠. 연간 누계 금액이 5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한 은행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입니다. 다만 동일자 동일일 기준 미화 이거 5만 불입니다. 이것도 다 5만 불로 바뀌었죠. 5천 불 5만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서 외국한 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 서류 제출 먼저 하는 거죠.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입니다. 해외여행 경비 지급 절차,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 재외동포 자산 국내 반출 절차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입니다.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 발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 금액의 100분의 10의 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수출 실적이 미화 5천만 불 대기 3천만 불로 변경이 됐습니다. 20년에 3천만 불 이상인 기업의 송급 방식, 이것도 역시 이거는 5천만 불에서 3천만 불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 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 방식 수출 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 실적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 방식 수입 대금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지급 등의 그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 지사의 설립을 위해서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입니다. 다만 지출 비용을 수령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돈이 남았다 하는 경우에 다시 보내는 경우입니다. 해외여행비 지급, 해외 이주비 지급,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 규정에서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한 은행의 자에게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지급을 하고자 하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주거래 은행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행 요건이 충족입니다.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에 앞서 당해 지급 및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외국한 거래법이라든가 거래 시행령
그 다음에 거래 규정 등 및 타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또 신고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은 외국한 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 등이 지급 수령이 외국한 거래법 0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입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일에 해당한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외국한 은행의 장이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 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 수입한 대외 지급 수단 범위 이내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의 매각에 관한 한국은행 신고사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 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 범위 이내에서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 외국한 은행의 외국한의 매입 규정에 의한 매각 실적 금액 범위 내의 지급입니다. 외국한 은행의 외국한 매각 규정에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이런 것들은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 취득 경위 입증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은 경우에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의 경우는 미화 5만 불입니다. 5만 불 범위 내에서 국내 소득과 관련된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는 일단 1,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에 내국 통화 등으로 외국한을 매각한 실적 등을 제외한 미화 1만 불 이상의 매입해야 합니다. 1만 불 이상 매입하.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의 1만 불 이상의 해외 경비 지급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런 지급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한 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 총재,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의 세관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 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통보 대상입니다. 외국한 은행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매 월별로 10일 이내에 지급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및 납부할 세액 확인서를 제출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의 지급 등의 절차 외외 규정에 의한 지급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예금 거래 규정에 의한 지급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경비 지급 절차의 규정에 의한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제자의 여행 경비 지급 금액이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의 내용을 매월별로 2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출입 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외국환 은행을 통한 용역 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외국환 거래 규정에 다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간 누계 금액이 5만 불 이내인 경우,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 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당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 이주비 지급, 이 경우를 제외하고 1만 불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지급의 통칙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5만 불 이내 5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 미화 5천 불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 합계가 연간 누계 5만 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외국환 거래 규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 제4-2조입니다. 제4-2조입니다.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 건당 미화 5천 불이죠.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앞에 간단히 설명했듯이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령 이 규정 및 타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과 관련해서 필요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서 에게 외국환 은행을 경유해서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갖추고 나서 사후적으로 지급하라는 얘기죠. 다만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기관의 장은 위반한 당사자가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처분 확정 시까지 지급 등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 휴대 수출입을 위한 환전을 하여야 합니다. 이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외외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도 불구하고 거주자는 다음 그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누계 금액이 앞에서 말해서 5만 불입니다. 미화 5만 불 이내의 경우에는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연간 5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 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여기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 5만 부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서 외국한 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실적이 3천만 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 방식 수출, 수입 실적이 3천만 불이 넘는 기업의 송금 방식 수입 대금의 지급, 이것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지급입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외국한 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 수입한 대외 지급 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이거는 자금 취득 경위, 그거는 취득 경위 입증 서류 앞에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기타 뭐 2번, 3번, 4번, 5번은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 수입 기타 수수료 지급하는 것도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랑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 등은 연간 미화 5만 불이 범위 내에서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는 제1항 이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류 없이 지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입증 서류 없이. 어떤 이욕 규정 2조 3일의 욕 규정에 따라서 매입한 외화입니다. 우리 자기가 환전상이라든가 어떤 매입한 범위 내에서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국한 거주자가 미화 1만 불 이내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의 자금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신 관서를 지급하는 통하여 하는 지급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입증 서류가 필요 없이, 즉 취득 경위 입증 서류가 없이도 이것을 갖다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급의 통칙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급의 통칙은 건당 미화 5,000불이고 이것이 연누적 5만 불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초과하는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각종 규정에 따라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